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 4,476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말보다 7.98% 늘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는 1년 사이 부동산이 11.8%, 현금과 예금이 8.8% 늘었고 대출금 9.9%, 정부 융자 3.9%로 금융부채도 증가했습니다. 가계 등의 순자산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75.3%를 차지해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으로 국민 순자산도 늘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 가격은 0.16% 올라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종합 월세 가격은 0.18% 올라 전월 0.17%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유형별로 순수 월세는 0.23%로 지난달 0.21%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준월세는 0.19%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전세 대란 우려는 잠잠해졌지만 금리 부담으로 월세 시대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용지에는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해 높은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입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은 5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8%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진입장벽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지난 18년 동안 9억 원 넘게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30년 이상 부지런히 월급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30년. 너무 아득하죠. 자, 주택 마련을 위한 지름길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저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강남구 역삼동과 그리고 양천구 목동인데요. 두 지역의 특징은 학군과 업무 지역 두 개를 조합한 환상적 조합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참 콜라보레이션이 참 인기인데 환상적인 조합의 두 지역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설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강남구 역삼동 살펴볼 텐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됐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워낙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부동산 시장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역삼동 봐야 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눈 뜨면 나오는 기사가 미국의 CPI 지수가 9.1% 상회했다.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페드의 또 강력한 경고,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물가를 잡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 바로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결과를 좀 초래하긴 하죠. 이번에 볼까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가 9.1%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이제 8.4, 6 그 정도에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근데 주목하실 부분이 주거비가 1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는 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 정도 나와 있는데 왜 금리가 오르는데 왜 집값이 오르고 주거비가 오를까요? 여기에 시사점이 좀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그 지금의 이 기조는 올해 11월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예. 바이든이 정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물가 안정이 있는데 그래서 최우선 순위의 목표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도 왜냐하면 침체가 오지가 않죠. 미국은 지금 고용 지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시 달러를 또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휩쓸리지 마시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시고요. 여기에 회의론이 하나 나오죠.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만 인플레이션이고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금리 인상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회의론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해봤자 이 공급망 자체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딱 포인트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볼펜이 1,000원인데 내일 볼펜이 2,000원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볼펜 10개 사시겠죠. 요걸 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꺾였습니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경기 침체 온다. 너희 뭐 안 좋아진다. 계속 얘기하니까 효과는 먹혔어요. 그리고 항공주, 여행주 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보복 소비하려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경제 안 좋아진대. 거기는 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목적은 달성을 했다. 미국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나라 어떡하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전 세계적 문제죠. 미국 빼고.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외화 보유액을 볼까요? 4,300억 달러인데 요 수준은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이 환율 때문에 지금 감소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번에 앨런 재미 장관이 오는데 미국 통화 스와프를 기대하는 뭐 언론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 이 정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금융시장이야 통화 시장이 약하다라는 약점을 드러내면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 요거 좀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중국 무역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수입에 대한 고환율로 인한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이것이 정말 경기 침체를 가져올 만한 정말 물가를 안정시키는 첫 번째 목표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이런 그 물가를 좀 잡아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지 경기의 위기를 바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있지 않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가 이 정치적 원인과 결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정학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다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지금 다양한 자산들이 예전에 우리가 투자하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자, 근데 부동산만은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 한국만 왜 이게 부동산 하락에만 집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거냐?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게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사가. 이러다 다 죽어. 예,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 군비 경쟁과 우주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일본에 지금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하면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헌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위대가 파병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럼 보통의 국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것이 중국이겠죠. 그러면 중국은 군비를 증강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 공장이 지금 안보와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게 어디서 쳐들어와서 내가 딴 나라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침공을 해오네? 그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누리호 이런 거 성공을 했는데 중국이 아주 그냥 그걸 그냥 시샘을 하고 있죠. 원래 패권건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주 기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상치 못하게 누리호 성공했네요. 근데 이 누리호가 우주의 어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중에 부품만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지금 머리싸움이 굉장히 심하다. 자, 그러나 우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참 좋은 나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반도체 강국이죠. 그러나 지금 또 하나 위협은 미국이 지금 블록 경제를 시작을 하면서 한미일 대만까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결성을 하자. 여기에 한국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자, K방산. 우리나라 이제 군비가 국방력이 한 세계 6위적이 되는데 이 방산 산업도 굉장히 가성비 좋고 기술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유럽에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웨어버리도 되는 거고요. 군비 경쟁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LNG 조선업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죠. 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서방 제재가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럽에 독일이나 프랑스에 너희들 이제 겨울 오지. 천연가스 계속 공급 안 하겠다. 막 중단하고 그러죠. 유럽은 천연가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LNG로 액화로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 선박 건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선박 건조 굉장히 많이 수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수주액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어서 이제 제로섬으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슨 IMF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덜덜 떨지 마셔라 이거죠. 제 말은. 자, 한국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딱 두 갈래로 갈렸어요. 지금이 기회냐 위기냐. 자,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언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클릭수 많은 거 보면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대.
강남도 50% 떨어질 수 있대. 압구정도 떨어지네. 3억이 떨어졌대. 근데 가봤어요. 부동산 가보시면 여러분 3억 떨어진 거 나옵니까? 없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역대 최고의 최소 거래량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정말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래가 나오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고가를 치거나 아니면 직거래입니다. 자,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장이냐 아니면 지금 거래 절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직거래장이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압구정 볼까요? 3억 떨어진 거. 유일하게 지금 중앙일보만 정정기사 냈는데 자, 왜 직전 거래가 58억이었는데 5월 달에 58억이었는데 6월 달에 55억이 거래가 돼서 3억이 떨어졌대요. 금리 인상으로.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10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현금 사신 분들이에요. 현금으로. 대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거래 보시는데 2020년에는 50억이었고 그 전에는 40억이었어요. 2년 동안 20억이 오른 단지입니다, 여기. 그리고 압구정 전체로 단지로 보면 현재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거래가, 올해 실거래가 딱 찍힌 거 1년 만에 10억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가 치고 있고 여기는 금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압구정에 지금 아주 안정적이게 올라가고 있죠. 거래가, 실거래가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절벽 속에서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농자들이 또 지금 활기를 치고 계시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정말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고 기자분들도 클릭수 높이려고 자꾸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확히 통계에 의해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주간 단위로 지금 뭐 얼마 떨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로 보셔야죠. 자,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자,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에 6억 원까지 나오죠. 근데 서울에 6억 원에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문정부 출범할 때 김수현 실장이 6억 원 이 아파트가 97%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멸종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계속 사고 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그 금리 인상 후에 장기 침체가 왔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얘기죠. 거기는 담보 비율이 200%였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시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안 나왔다니까요. 자,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럼 집을 어떻게 샀냐? 지금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6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50%, 40%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사고 이랬다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40%면은 지금 여러분 말이 맞아요. 뭐 금리가 올라가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담보 비율보다 전세가율이 높다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누가 피해를 보냐? 집주인이 피해를 볼까요? 전세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볼까요? 세입자분들이 더 피해가 크죠. 근데 전세 이 시스템에서 전세 세입자를 죽이면서까지 집값을 폭락시킬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 몸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자고 독약을 먹이는 거 봤습니까? 정도라는 게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 자, 여러분 눈 보고 계십니다. 코인 주식 다 깨졌어요. 근데 부동산만 아직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 투자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빨리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주택 탈출해라. 이런 거를 제가 꼭 또 얘기를 드립니다.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분이라도 구해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주변에서 계속 폭락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경기가 또 살아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역삼동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삼동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또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이제는 이 실리 외교와 지정학적 여러 가지 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기술밖에 없죠. 근데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면서 상업, 교통, 인프라가 다 모여 있고요. 앞으로 여기가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계적 미래형 복합 도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이런 걸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딱 오면은 정말 놀랍니다. 이렇게 미래 도시가 있냐, 세상에. 예. 바로 여기가 그 핵심지고요. 그걸 개발하고 모여 있고 그 인재들이 있는 곳이 역삼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더 희소하고 초고밀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초격차 기술밖에 없는데 IT 기업들, 이커머스 사업들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공실률이 제로입니다. 예, 이 역삼동은 특히 주택 비율보다 오피스 비율이 지금 계속 원래 컸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율이 정말 그동안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가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고 투자 수익이 최고인 곳이 바로 이 역삼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통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나중에 강남 순환선도 생긴다고 하고요. 신분당선 연장 개통,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2차, 3차까지 가죠. 그리고 GTX 노선, 이런 것들 보시면 뭐 강남이 왜 발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강남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서초까지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고 개발 사업이 잡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삼성 아시죠? 국제그룹 복합지구.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의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뭐 상승률 이런 거는 당연히 최고고요. 자, 학군과 업무단지 환상적 조합을 갖고 있는 곳이 여기다.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치동의 이런 빌라들도 다 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역삼동 빌라의 임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무실 부족해서 주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 그동안 여기는 시세 차익과 뭐 황금성, 그리고 높은 임대가 이런 걸 봤는데 이제는 개발도 가능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마을, 이런 걸로 해서 브랜드 아파트까지 되면 정말 최고죠. 자, 투룸입니다. 5억 9,900부터 시작을 하고요. 6억 3,500까지. 전세가 5억 5천에서 5억 8천까지 엄청 높죠. 맞춰집니다. 실제 투자금이 그래서 최소 지금 5천에서 5,500만 원까지. 그래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국제적 인지도와 희소성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 건물이 굉장히 빌딩형 건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파트형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강남에서 엄청난 호재입니다. 나중에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동도 역시 강북에서 학군과 업무단지가 굉장히 탄탄한 곳입니다. 우리가 업무단지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지만 목동은 학군에 좀 더 가려져 있고, 그리고 목동의 신시가지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 지금 시세가 투룸 기준으로 해서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전세가 3억 3,700에서 3억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투자액이 3천만 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동은 지금 9호선 염창역에 있는 역세권이면서 마곡과
여의도, 강남 업무단지를 모두 10분대, 20분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양 CJ 부지 개발, 스타필드까지 이제 생기면서 또다시 마곡 주변, 그리고 가양 주변, 목동 주변의 업무단지 또 하나 또 생기는 거고요. 아직도 여의도 업무단지의 개발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목동에 1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재개가 되면 주변의 화곡동의 재개발까지 해서 이 목동 이 빌라촌들이 바로 이 재개발 가능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을 갖고 있는 목동이기 때문에 학군과 업무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최고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주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빌라 재개발 지역 이 상담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다시 조정 정세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지역들 또는 현재 이 정부가 바라는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같이 바람을 좀 받아볼 만한 그런 지역들이죠. 바로 재정비, 재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좀 선별을 해봤고요. 뭐 일단 첫 번째는 마포 지역과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이제 뭐 고덕 이런 라인들인데 제가 사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항상 이 주요 어느 정도 좀 포커스에 맞추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뭐 세미나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저와 1:1 상담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도 7월 21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아실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네이버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나온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입지 좋은 곳들 가지고 보유하셨던 분들 결과적으로는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종부세에 대한 구간별로 과세 표준도 마찬가지로 6%에 달했던 그런 세율 구간 자체가 다시 2018년도로 회귀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 2% 정도 금액밖에 내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이 됐고 상한제 부담까지 마찬가지로 300%가 아니라 150%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세제 완화에 따라서 시장에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피는 이유는 지금
이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 물량을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시중에 가지고 있는 기보유자분들께서 물건을 내놓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이런 물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 자체가 되지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또는 모아타운 등등 시범사업소 빨리 선정을 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또는 역세권 개발이나 또는 추가적인 재정비, 모아타운 재개발 등등등 발빠르게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정책적으로 250만 호에 대한 부분들을 공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시장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따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개발 재정비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지역들 또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선별을 해봤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꼭 주목해야 하는 곳들 정보 체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것들, 재정비 라인들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어도 또는 동의서 진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가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시즌이죠. 그리고 사실 서울의 아파트가 그만큼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프리미엄 자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 설립 단계라든지 조합 설립 이후의 단계 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이런 단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초기에 개발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매매하시는 것을 희망하십니다. 사실 그거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이제 그런 바로 직전 단계인 부분들을 바로 내가 앞에서 찾아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건부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좀 선별이 또는 선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 위주로 제가 하나 둘씩 이런 조건들을 취합을 해봤을 때 그런 지역들 맞는 지역들을 제가 한번 선별해 봤는데 그게 첫 번째는 고덕동입니다. 제가 고덕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 자체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재정비 재개발이 또 중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기는 업무타운이나 또는 교통노선이라든지 또는 도로망들의 그런 추가적인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정말 우리가 얼마가 될 수가 있을지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너무나도 큰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도 있지만 재개발 재정비 라인들도 있지만 그 뒤로 딸려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초대형 개발 호재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지에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고요. 특히나 9호선을 끼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주변에 도로망, 한강권, 업무타운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물론 학군도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것을 끼고 있다면 그런 지역들 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투자금도 상당히 우리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덕동이고요. 좌우측으로 물론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라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점점 이렇게 새 아파트화가 탈바꿈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의 압력을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덕동 라인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과거에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된 곳과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무산이 된 지역입니다. 자, 무산이 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 네, 위로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이렇게 위로, 좌우로 이런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물류를 기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임차인들이라든지 또는 서울 강남에서 9호선 라인을 따라서 너무나도 비싼 금액 때문에 밀려오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송파나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싸기도 하죠. 자, 그리고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것이고요. 9호선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남, 여의도, 도심권 라인들과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직주 근접성, 도로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신속통합기획이다, 뭐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뭐 역세권 개발이다. 지금 제가 초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왜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부 자체가 그런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개발의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당연히 동의서만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2-2 지구를 제가 늘 추천드리죠. 비지밸리가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아래로 끼고 있고요. 좌우로 그리고 위쪽으로 한강권과 그리고 숲세권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9호선 라인들까지도 바로 앞에 완성이 된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주변에 기업들 많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도 생깁니다. 네, 비지밸리에 생기는 것들 우리가 꼭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어떻게 생기는 것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호텔, 컨벤션 등등의 복합 문화단지도 생길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약 4만 명 정도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유도 인구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임차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케아도 생긴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삶의 질도 대폭 상승하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에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9호선, 지금 현재는 5호선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4단계까지 완성이 된다면 어디? 샘토공원역 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의 접근성 20분대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고 뭐 여의도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3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긴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 계획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30일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만나겠죠.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안성 구간, 서울 구간, 성남 구간 이렇게 해서 3개의 구간, 4개의 구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개발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4년도 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안에는 네, 개통 목표를 두고 있는 초대형 개발 호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제2경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그냥 요거는 굉장히 큰 개발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강동 위쪽에 있는 남구리 IC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강동구 고덕동을 거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정말 남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중요한 거 가격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뭐 투자 금액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정비 이외에도 도로망 그리고 네, 아파트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통 9호선의 노선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형 업무타운도 생기는 거니까 총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넓게 좀 숲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억 9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1.5룸 정도 사이즈인데 대지 면적이 6평 네,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임대 금액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말 요충지 중에서 요충지를 1억 7, 8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좋고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개선이 될 것이고 노후도가 충족하는지 한번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서 비즈밸리가 어디에 생기는지 9호선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호재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강동구 고덕동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7억 3천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제 가치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제가 선점하라고 말씀드리죠. 그 지역이 바로 마포의 망원동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한강 바로 앞에 있죠. 좌측편으로 보시면 하늘공원, 평화공원, 체육공원, 난지공원, 월드공원 등등의 이렇게 녹지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망원동이라고 하는 건 교통도 좋죠. 우측에 합정이 있고요. 좌측에 DMC역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6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요.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 이제는 공항철도 라인들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거기다가 2호선 라인들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 지역은 정말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면적도 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인데 저층 주거지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층 주거지, 공급은 늘려야 되고 스카이라인 확충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한강변 주변이라는 거죠. 이 지역은 개발이 돼도 벌써 됐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요지를 그냥 지금 현재 눈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 건너편에 성산시형 아파트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재건축.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서 초대형 단지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거 3,700세대 나오면 안전진단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주도 해야 되겠죠. 자, 이주 단계가 있는데 이주가 이렇게 3,700세대가 나온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물론 싼 곳을 찾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그 근처에 대부분 다 전세라든지 임대를 얻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면 임차인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천 세대로 탈바꿈이 되는 새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인근의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 아파트인데 참고하시고요. 도로망 좋고요. 직주 근접성 좋고 무엇보다도 저는 서울 안에서 이렇게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차 없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주변의 도로망들, 특히나 고속도로망들을 가깝게 이용하시기 좋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앞으로는 그런 지역들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금액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상암동에 빈 공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빈지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롯데몰이 들어올 자리이고요. 총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약 100층 정도 규모로 랜드마크 타워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일자리면 일자리,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쇼핑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쇼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상암동의 가장 요지 개발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망원동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화력발전소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됐죠. 대형 공원으로 지금 탈바꿈이 됐고요.
그리고 월드컵 대교 완성 다 됐죠. 작년 9월에 개통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서부 간선도로망과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나졌다라고 하는 거. 용이해졌고 그만큼 지방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거. 요거가 주는 인접 도로의 연결성이 엄청나게 많죠. 보시면. 네. 요런 도로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월드컵 대교와 서부 간선도로의 개통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저 월드컵 대교 바로 옆 동네가 망원동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 이동성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또는 이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 네, 강북 횡단선 요 두 개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마포구 상암동 인근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상암동 옆에가 망원동이기 때문에 교통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자, 수변 관리 기본 관리 계획 7권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로 지금 이번에 서울 2040 플랜 계획한 거 아시죠?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상암동 자체가 7권역 중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스카이라인 구축이 된다면 망원동 무조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지역들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실거주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지역들이 좋아요. 방 3칸에 욕실 2개의 아파트 이런 것들 뭐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단지 아파트 요거보다 뭐 2~3배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실 바가 아니라 내가 좀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면 한 번 정도는 거쳐 지나가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지역들 그냥 네, 스쳐 지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 3칸이고요. 25평대, 26평형대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7억 3천에서 7억 4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일단 저희가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신다면 6억 원에서 6억 3천 정도 되니까 투자 금액은 한 1억에서 뭐 많게는 1억 3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은 선호도가 좋은 곳이고 부동산 임차 내시기에 임대 놓으시기에 안정적인 이런 임차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입지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재평가 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면서 가지고 보유하셔도 충분히 내가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기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확실히 살기 좋고 이제 교통망까지 또 확충이 되니까 기대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님 혹시 마포구 망원동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까요? 유의점이요.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지역들은 네, 한강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앞으로 이 서울 2040 플랜에서도 수변 라인들로 주변으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허드슨강 주변으로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허드슨강 주변으로는 굉장히 고가 라인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억 대지만 그곳은 수백억 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적인 부분들을 어디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반포 라인과 압구정 라인들의 아파트 가격대들, 그리고 한강변 주변인 강북 라인에서는 한남뉴타운이라든지 또는 성수동 주변 일대, 이 일대가 왜 그렇게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냥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주변에 한강권을 끼고 한강 조망권을 끼고 또는 수변 조망권을 끼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하지만 더 많이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신 분들은 많은데 주거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정돼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한강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두 지역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한강 메리트까지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 잘 살펴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같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